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킬김님께서는 선거 이후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검찰이 대대적으로 조사 들어올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조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은 거죠. 플러스 뉴님께서는 뭐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78석을 얻을 것 같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민주연합 11석, 조국혁신당 14석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합치면은 모두 이렇게 되면은 넘죠? 205석 정도 되는 건가요? 203석 정도 되나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까불다가 조국에게 얻어터진 한동훈, 특검 받을 준비나 해! 입니다. 자, 요즘 한동훈의 말이 입이 참 거칠죠. 도대체 여당 대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당이 뭡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뭘 해야 합니까? 국가를 운영해야 돼요.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여당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당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 집중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선거 중에는 거의 유일합니다. 자신들이 만들 세상에 대한 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물고 뜯고 헐뜯기만 하는. 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4년 전으로 가볼게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애들이 그렇게 물고 뜯고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적폐를 어떻게 척결하겠다라는 개혁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그 개혁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심하게 지적을 받았고 결국 정권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만, 여하튼 그 당시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시했던 것은 개혁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뭘 하고 있죠? 한동훈은 뭘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국힘당은 뭘 제시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과 조국을 비방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유 중에 이 국힘당과 한동훈과 윤석열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지들한테 권력을 주면, 의회 권력을 맡기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이유도 반드시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답답한 것이, 글쎄 뭐 한동훈이 계속 이런 식으로 까불락거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한동훈은 지가 이렇게 까불락거리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가 이렇게 다니면서 깐족대고 이재명 욕하고 뭐 또 누구 욕하고 하는 게 자기 때는 잘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검사의 한계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과거의 일로 현재의 사람을 족쳐서 미래의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들이 되다 보니까 오로지 상대방의 흠집과 하자를 허물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떠들어서 그래서 미래의 권력을 얻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치 검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인 거죠. 오히려 군사 정권보다 못한 겁니다. 군사 정권에서는요, 적어도 뭘 한다? 자기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니까, 묻죠? 전문가들한테. 이번 선거에서 뭔 얘기를 하면 좋겠니? 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당시 집권당은 뭔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한테 국회 권력을 주시면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소득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늘리겠습니다. 요런 거 공약을 했어. 그리고 그 공약 중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이른바 국토개발 계획인 거죠. 그러면서, 면제부터 시작된 국토개발 계획에 이 동네에 무슨 수건사업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요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개발 계획 공약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하는 걸 보세요. 그런 게 있나요? 7, 80년대 군사 정권도 하던 짓을 지금 한동훈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한다? 깐족대는 것만 한다. 그러다가 이 깐족대던 한동훈이 조국한테 정면으로 지금 몇 대 얻어 터지고 있죠. 지금 연속으로 얻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참 한동훈 요즘 보면은 입이 험해요. 공약은 없고 깐족임만 있죠. 말을 정말 못하더라고. 하는 말 반복으로 하죠.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재명 욕하고 조국 욕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재명 욕하고 이 조국 욕을 해요. 그걸로 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맨날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하면서 그래 민생 뭐 할 건데? 공약이 없어. 공약이. 답답하죠. 자, 지금 한동훈 같은 애는 되게 웃기는 게 신촌 가가지고 신촌 가가지고 유세하면서 뭐 합니까? 이재명 욕해, 조국 욕해. 거기 가서 그거 하면 뭐해? 욕한다고 그게 걔들이 표를 주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맨날 싸운다 아니에요. 건설적으로 뭘 하겠다.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공약은 제시하고 맨날 싸운다 아니에요. 그 싸운다의 대표적인 모습이 한동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약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입이 계속 험해지는 겁니다. 공약이 없고 욕만 하고 비난만 하니까 점점 자기도 그렇잖아. 비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약도 보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점점 센 약을 먹어야 되듯이 말도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주둥이가 험해진 상황인 거죠.
재밌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진행됐던 선거들을 보면은 공약이 없어요. 지난 대선부터가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기초소득,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이런 걸 제시했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뭐였지? 기억나는 게 없죠.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주구장창 이재명 욕을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솔직히 그런 걸로 대통령 되면 안 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이게 통탄스러울 일이죠. 여하튼 그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그걸로 재미를 보니까 이번에도 그걸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로지 지금 나오는 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거는 이재명과 조국을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한동훈의 주둥이가 드러워지는 거지. 공약은 없고. 자, 한동훈이 요즘 어떤 말을 하는지 가만히 살펴볼게요. 깽판치라고 하더니, 뭐 깽판친다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쪼대로 내가 계급이 제일 높아.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그러더니 나침내는 쓰레기가 어쩌다는 둥, 뭐 갖다나는 둥, 범죄가 주렁주렁 한다는 둥, 이런 거칠어지는 말만 계속 떠벌려 댔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의 지금 꼬라지죠. 쓰레기란 말을 하면서 대놓고 이재명과 김준혁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랑 막 얘기를 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벌써 작살이 났을 거야. 근데 언론에서 딱 하루 깐쪽하고 나니 더 이상 꺼내지도 않지. 민주당 쪽 사람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잖아요. 박은정 부분은 지금 며칠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박은정은 한 가지 건을 가지고 지금 열흘째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한동훈은 뭐 이래? 쓰레기 이런 말을 그런 막 개소리를 했는데 쓰레기 개같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더 물고 늘어지지도 않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 봐. 그냥 넘어갔겠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까발고 다닌 거지. 자, 그렇게 눈에 비는 것 없이 까불다가 한동훈 가끔은 재발등 찍는 경우도 생기죠. 뭐 범죄자 운운 이렇게 했는데 범죄자들이 뭐 권력을 잡으면 되네 안 되네 뭐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되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그 말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윤석열을 떠올리잖아요.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 이런 사람들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재발등을 찍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조국 대표한테 한 방 먹었죠. 그럴 줄 알았어.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데 그 험하게 하는 말이 가끔은 자기 자신을 한테 향할 수 있는 말을 그냥 마구 늘어놓기 때문이죠. 자, 도대체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국 대표가 뭐라고 맞받아쳤는지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이름을 앞세워 조국 땅이다. 하경영 씨와 동일시하며 정치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후진국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그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검찰 정권의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 그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빨리 수사받을 준비하세요.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아마 아, 심판. 저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뭐 콧뚜레가 떨어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 콧뚜레가 떨어질 정도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 때문에 민생, 정치건, 경제건, 안보든 모든 문제가 엉망이 됐는데 지금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게 이재명 우리 당대표께서 대통령입니까? 나라 망친 게 이재명 대표입니까?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지 국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지금 국정 책임자가 김건희 현재 2년 동안 국정을 책임졌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이재명 조국입니까? 그럼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조국 대표의 발언 잘 들으셨죠? 되게 시원합니다. 한동훈이 쓰는 말처럼 뭐 격한 표현이나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지만, 품격 있는 발언을 합니다만, 하지만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급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동훈처럼 그 깐족대고 시비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다급함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 핵심을 콕콕 찌르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대는 저런 말이 더 정말 진짜 말솜씨 아닌가요? 그에 비해서 참 한동훈 보면 저렴하죠. 누구 말 못하나 저렴하잖아요. 참. 뭐 저는 가끔씩 요즘에 이 조국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저 말솜씨를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야, 조국 정치 안 했으면 뭐 했겠냐? 아유,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관련해가지고요,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만평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모 신문에 이런 만평이 올라왔어요. 정치를 개같이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이 장면 말곤 개를 본 적이 있었나? 라고 하는 자. 예. 자, 보이십니까? 이거? 네. 자, 요거요. 예. 정치를 개같이 라고 하는데 실은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개가 등장한 경우는 요 경우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참 이게 이 신문 만평 재밌어요. 그죠? 내 컷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재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도 좀 재밌어지죠.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니 난데없이 한동훈이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 칵 세리 마라고. 자, 한동훈이 갑자기 부산에 가가지고요 사직운동장을 뭐 다시 짓겠다. 멋진 사직운동장을 지을 테니까 국힘당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직운동장 재건축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합의가 돼 있었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가 할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소리죠. 사직운동장 재건축 부분은 지금 박형준 시장이 지난번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야, 정말 기가 차네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그 자이언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모양입니다. 롯데 어쩌고저쩌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한동훈이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 칵 세리마. 이것도 부산 사투리죠. 칵 세리 그냥 이발인데. 그 조국 대표가 그 자이언츠 팬인 거는 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 진짜 자이언츠 팬은 참고 있는데 한동훈이 설치니까 여기 한마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한동훈의 이 언행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댈 때 안 나댈 때 마구 끼어든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단 몇 분, 몇 초를 못 지나가서 다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올 말인데, 혹은 윤석열과 김건희, 혹은 다시 정치 검찰 집단을 향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말을 이재명 욕한다고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거란 것도 모르고 비난을 퍼붓는다. 또 한 가지, 낄 때 안 낄 때 그 가리지 못하고 막 끼어든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점점 거칠어진다. 요 세 가지가 지금 한동훈 주둥이의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대요. 솔직히 몇 군데에서는 비선 라인이든 뭐 공식 라인이든 그 언행 조심하라, 언행을 좀 정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꽤 올라간대요. 그게 한동훈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동훈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연일 반복해서 설화가 터지는데, 지금까지는 언론 쪽이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한동훈의 이런 막말을 다 쉴드를 쳐주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 쉴드를 쳐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말하는 꼴을 보면은 국힘당 내부에서 진짜 충격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갈 거다라는 얘기. 한 방에 훅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한 방에 훅 안 가도 그래. 지금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하나. 이제 좀 고만하지 라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힘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정말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건의나 반론을 한동훈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한동훈이 계속 쌩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저러다가 큰 코 다치겠다. 대형 사고 한번 치겠다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죠. 입만 열면 쌍욕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는 우째우째 넘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대형 사고가 터질 거다. 글쎄, 이거는 굳이 어떤 전망이나 뭐 이렇게 그 복잡한 어떤 학식이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